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빚을 번유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대기업의 골목상권 뺏기나 값비싼 부동산이 문제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가량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고 우선은 자영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을 자본이나 경영이라는 관념으로 보았거든요. 우리가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쪽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영업 쪽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중하층 자영업자들 그런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월수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자기 고용 노동자 스스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해나가는 그런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것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실업급여의 혜택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실업구조 같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는데 지금 직장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작은 정부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흘러간 옛날의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재벌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데 이 사람들을 대기업과 격차를 거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줄여내면 그러면 나는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 유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제가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노동법을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위반자를 제재하면 일자리가 최하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 늘어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에는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키지 말아라. 초과근로 시키지 마라. 했는데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무려 360만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그 사람들이 52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면 노동부 통계로는 대개 한 15, 6만 정도. 아주 짜게 계산했겠죠. 노동단체들 쪽 연구에 의하면 5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근데 주로 이 장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대기업들이 그런 걸 하고 있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니 왜 초과 근로할 일거리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배운 상식에 의하면 보수를 초과 근로는 1.5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1.5배를 주면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있을까? 근데 이것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보수가 8시간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수보다도 더 적더라는 겁니다. 1.5배가 아니라 0.8배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월 정액 보수는 예를 들면 소액을 해놓고 상여금이니 뭐냐 부정기적 임금을 그 월 보수보다 더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동부가 주도가 돼서 상여금 이런 건 다 빼라 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노동법에 위반된 지침이었죠. 다 빼서 그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1.5배만 주면 된다. 이러니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보수가 8시간 근로에 대한 보수보다 더 적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명백하게 노동법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해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노동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초과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로 고용하는 게 만약에 더 싸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다. 그럼 만약에 8시간만 다 일하는 전제를 하고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깁니까? 했더니 269만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의 절반만 법률을 제대로 지켜서, 예를 들면 법정 초과 근로 시간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것도 실제 사주를 처벌하고, 그래서 법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동시에 생겨나고, 그리고 1.5배 보수를 주어라 라는 것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거기서 초과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불법행위를 방임하다 보니까 이 불법행위 방임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냐면 압도적 다수는 손실을 보고 특정한 소수 기득권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또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가 우려치기, 또 예를 들면 기술 탈취 이런 것도 다 현행 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면 사실 그런 거 못하겠죠. 미국처럼 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친다든지 남의 기술을 탈취하면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으로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의 엄정한 제재를 가하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죠. 우리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해결하는 거, 또 청년 일자리 고민 많이 하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은 개발도상국기 한 달만 갔다 오면 정신이 벌써 들 텐데. 가서 굶어보면 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 얘기는 안 합니까? 미국 호주처럼 알바하는 사람을 정규직보다도 똑같은 시간에서 월급을 더 줘라.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 똑같은 일하면 월급을 보수를 똑같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원래. 호주가 그렇죠. 왜 그런 나라 예는 안 들고 저 아프리카 예를 드는 겁니까? 맞습니다.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만 해도 법과 상식이 지켜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실업자 뭐 어렵습니까?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한 10,000명 뽑아가지고 지금 1,3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이름이 근로감독관입니까? 사장감독관이라야지. 네? 그걸 고쳐가지고 근로감독관이라 노동경찰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면 초과 근로임금 제대로 주겠죠. 1.5배. 그 다음에 수당 안 주고 일 시키는 거 안 하겠죠. 법률 어기고 장시간 노동 안 시키겠죠. 이것만 제대로 지키게 해도 우리나라 실업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만들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위반자를 제재하면 일자리가 최하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 늘어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에는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키지 말아라. 초과 근로 시키지 마라. 했는데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무려 360만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그 사람들이 52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면 노동부 통계로는 대개 한 15, 6만 정도. 아주 짜게 계산했겠죠. 노동단체들 쪽 연구에 의하면 5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근데 주로 이 장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대기업들이 그런 걸 하고 있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니 왜 초과 근로할 일거리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배운 상식에 의하면 보수를 초과 근로는 1.5배를 주게 돼 있는데
왜 1.5배를 주면서 초과근로를 시키고 있을까? 근데 이것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업급여의 혜택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실업 구조 같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는데 지금 직장 국가와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작은 정부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흘러간 옛날의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재벌 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데 이 사람들을 대기업과 격차를 거의 한 80% 정도 일 수준으로 줄여내면 그러면 나는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 유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빚을 번유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대기업의 골목 상권 뺏기나 값비싼 부동산이 문제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가량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고 우선은 자영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을 자본이나 경영이라는 관념으로 보았거든요. 우리가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쪽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영업 쪽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월수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자기 고용 노동자, 스스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해나가는 그런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것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보수가 8시간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수보다도 더 적더라는 겁니다. 1.5배가 아니라 0.8배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월 정액 보수는 예를 들면 소액을 해놓고 상여기민이 뭐 이런 부정기적 임금을 그 월 보수보다 더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동부가 주도가 돼서 상여금 이런 건 다 빼라 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노동법에 위반된 지침이었죠. 다 빼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1.5배만 주면 된다. 이러니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보수가 8시간 근로에 대한 보수보다 더 적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명백하게 노동법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해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노동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초과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로 고용하는 게 만약에 더 싸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다. 그럼 만약에 8시간만 다 일하는 전제를 하고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깁니까? 했더니 269만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의 절반만 법률을 제대로 지켜서 예를 들면 법정 초과 근로 시간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것도 실제 사주를 처벌하고 그래서 법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동시에 생겨나고 그리고 1.5배 보수를 주어라 라는 것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거기서 초과적으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불법행위를 방임하다 보니까 이 불법행위 방임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냐면 압도적 다수는 손실을 보고 특정한 소수 기득권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또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가 우려치기, 뭐 또 예를 들면 기술 탈취 이런 것도 다 현행 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면 사실 그런 거 못하겠죠. 미국처럼 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친다든지 뭐 남의 기술을 탈취하면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으로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의 엄정한 제재를 가하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죠. 우리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해결하는 거, 또 청년 일자리 고민 많이 하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은 개발도상국기 한 달만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